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주말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교육 겸 미팅 겸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다양한 소통을 좀 했고, 자,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같이 서치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일정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조선주 그리고 최근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아직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 지켜보는 관망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 수급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시장 침체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같은 경우 많이 답답하실 만한 게, 여기저기서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주가가 신통치가 않아. 특히나 10월 들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올라갈 듯 하다가 조정이 길어지면서 이래저래 많이 지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쩌란 거냐? 네, 고민되죠. 자,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주말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미리 한 번씩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여전히 12거래일 연속해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 만원 가격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물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종가 기준 2600포인트가 또다시 깨졌고, 코스닥 시장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을 정도로 주말 장세 효과에 맞물려서 국내 증시는 또다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만한 주도적인 섹터가 없다. 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방산주들의 흐름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는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단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3분기 실적, 낮춰진 실적 눈높이에 대한 부분도 시장 그리고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래도 견조한 하방을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관은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와 더불어서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릴 정도의 수급은 아니었다. 수급에 있어서 한쪽으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과 개인의 미세한 매매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의 방향성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중공업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막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뭔가를 설명을 드릴 땐 그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최근 증권가에선 제약바이오 또 방위산업, 조선업종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관련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목표 주가를 상향한 주요 종목들 중에서 조선업에 4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상향률을 기록한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이다. 자, 전체 섹터를 통틀어 봐도 대웅제약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확실한 저가 매수의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최성환 대표이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삼성중공업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죠. 이러니 우리 주주분들도 그만큼의 애정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런 시장의 관심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고점 대비 현재 18% 정도 빠진 상태지만 제가 볼 땐 조만간 신고가를 새로 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봤을 때 아마도 조선업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를 되돌아봤을 때 기업들의 실적, 특히 ASML, TSMC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이번 주는 국내외 대형주들, 미국의 빅테크 종목 중에 일부, 그다음 우리나라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죠. 업종별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매도 규모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나 종목별 장세가 심했는데 뭐 제약주 일부, 방산주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과대 낙폭주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양 시장 모두 부진한 모습이 맞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 시가총액 2위 정도 되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빠졌고, 반도체 쪽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뭐 한동안 지수를 지탱했던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게 알테오젠이었는데 지난주는 큰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코스피는 하나금융 같은 금융주들, 또 과대 낙폭주,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인터넷주, 그 다음 방산주 이런 게 좀 올라간 반면에, 자,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의 종목군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부진했죠. 그냥 뭐 안전한 종목으로 가는 분위기, 가장 많이 빠졌거나 또 밸류업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 조금은 선별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결국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부진했고, 코스피는 안전한 종목군 위주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지표는 다른 것보다 일단 금리가 좀 특징적인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어요. 4%대 금리, 신흥시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내려올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고, 또 미국의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내 금리 인하 남은 기간 동안 2번은 더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뭐 일각에선 한 번 내리거나 동결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금리를 2번 내렸으면 좋겠지만 한 번밖에 안 내릴 거다라는 우려도 일부에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 내리는 거, 이건 우리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자, 일단 시장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건 미 대선을 앞두고 원래 증시가 좀 불안정한데, 뭐 물론 아직 좀 남았지만 그래도 증시가 이전 패턴과 다르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또 주가가 가진 못하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선 트럼프가 당선되는 상황을 썩 좋게 보긴 어렵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수급이 무엇보다 불안한 상태고, 자, 그 다음 미국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양대 수출 대상국이니까 어떤 힌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시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어쨌든 이번 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특히 전차군단 실적이 이번 주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재료, 어떤 기대값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지, 이걸 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거의 2달째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정말 쉼없이 던져대고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있어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선주는 사들이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전조가 아닐까. 사실 이 우선주라는 건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온다는 해석도 있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 배당의 목적이 가장 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아도 주가가 빠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으로 보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혹시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K뱅크가 이번에 상장은 안 할 것 같아요. 자, 10월에 IPO 예정된 일정을 보시면 정말 엄청 많은데 K뱅크가 그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컸단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 일정이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수급이 안 좋은데 이게 또 수급을 분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어쨌든 이번 K뱅크의 상장 연기가 그만큼 뭐 시장이 안 좋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밥숟가락 하나는 줄어든 것 같아서 그건 좀 다행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나오긴 해야 돼요. 뭐 일단 사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야 되니까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증시가 약한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고, 이건 소통방에 올려드린 자료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일단 우리나라에 뚜렷한 정책이 없었고, 미국은 사실 뭐 상반기에
미증시가 좋았던 건 아니었잖아요. 메가세븐이 좋았던 거고,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 1위 업종이 하반기 들어서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확실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 코스닥은 특히 이제 강세장 다음 해에 약한 그런 징크스가 좀 있거든요. 또 수급도 좀 불안정한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해결사는 뭐냐? 바로 종목이에요. 종목. 삼성전자가 수급만 전환이 된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커버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이 바뀌었구나 하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싹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투자 전략서를 보시면 하나하나 스토리를 엮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정말 쉬우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걸 다 덮어낼 수 있는 건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반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월요일부터죠. 소통방에서 공식적으로 구독자분들과 매집을 좀 시작해 볼 예정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본격 전환이 됐고 그 상태에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올해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지금은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냥 단순하게 에이 돈 못 벌어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처럼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징징대는 일 이제 적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만들어온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임상을 진행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어쨌든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돈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게 이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가가. 자, 이걸 보시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래가 터진 시점으로부터 보신다면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닙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더 크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시작이에요. 가장 최근에 시작을 했고 2달 전부터 의미 있게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기관들이 최근에 바짝 샀거든. 근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이 없다. 이름을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거 하는데 관심들은 안 가죠. 이름은 아는데 아직 그 가치를 모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을 했고 또 저는 여러분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소통방에 3,000명이 채워지면 함께 다 같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매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아직 3,000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2,600명이 조금 넘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선 지금이 바로 적기라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워. 지금 안 잡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부터 저희는 이 종목을 매매할 거예요. 지금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주도주의 후발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종목이고 저는 러프하게 정말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실적이 3-4배 뛰겠지만 일단 그건 1, 2년 정도 보유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거 한 150% 정도까지만 일단 목표로 잡고 함께 이 종목을 매수해 볼 예정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바로 공식적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단기 매매로 회전율 높은 매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소통방에도 단기 종목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 15일에 추천드린 종목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매수가 2,925원 3거래일 만에 33% 수익. 자, 그리고 또 보시면 한국파마 같은 경우 14일 기준이죠. 장 초반에 매수가 15,810원 51% 수익. 일단 아직 안 팔았어요, 이건. 자, 이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매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소통방에 자꾸 들어와라 그러면 장사꾼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 자,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드리는 데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올려드리는 만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돈 벌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별도로 드릴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소통방 입장은 원치 않아. 근데 이 종목은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냥 제 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것만 내용을 간추려서 보내드릴 건데 자, 이건 스스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할 줄 아신다는 조건 하에 그냥 제가 종목하고 가이드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통방 입장을 우선적으로 많이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제 개인 번호 보시죠. 소통 또는 제약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법 광고쟁이들의 입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직접 링크를 발송해 드리는 점,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코스피도 슬슬 바닥을 찍을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 걸맞는 매매를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주도주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 적극적으로 소통 혹은 제약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핵심 종목 꼭 함께 탑승을 해서 정말 좋은 성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프로였습니다.